안녕하세요, 스펙트럼 구독자 여러분, 도란도란 스니커의 도란입니다. 오늘 특집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요번 제리 로렌저가 이끄는 피어오브갓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스니커즈들입니다. 이 에어 피어가 넣은 제품이 가장 유명한 콜라보 제품이고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디다스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에어피어가 시리즈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크림에서 이 녀석들 가격이 아주 미친 듯이 치솟고 있어요. 그동안에 피어갓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제리 로렌저를 또 살짝 추억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리 로렌저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밟는 좀 전형적인 루트를 밟지는 않았어요. 홍보나 마케팅 쪽에 좀 더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피어오브갓을 출시를 할 당시만 해도 인연이 홍보 쪽, 이런 쪽으로 닿아 있었지 디자이너로서 이렇게는 닿아 있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문화들과 일을 하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합쳐서 피어오브갓을 딱 선을 보였을 때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옷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또 카니나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기존부터 인연이 또 있어가지고 피어오브갓을 출시를 했을 때 또 받쳐주는 사람들이 빵빵하게 있어서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공적인 런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반스 볼트 에라 95 시리즈인데요. 아직까지도 반스에서 얘보다 잘 나온 애가 없다라고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이랑 2020년에 한 번씩 나왔던 컨버스 척 70 모델과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사실 이 척 70 모델 원래는 롱고아가 그 근본인 거 알고 계신가요? 척 테일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고 컨버스에서 이 척 테일러 이름이 붙는 시리즈 중에 조금 더 고급 버전이 바로 피어오브갓이랑 같이 콜라보를 진행한 척 70 버전이고요. 기존에 나오던 올스타 아주 납작한 애들보다 미드솔이 좀 더 도톰하고, 그리고 스티치나 다른 소재 같은 것도 조금 고급 소재가 사용이 되어서 착화감이나 이런 면에서 좀 편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를 데리고 와서 완전 더 고급스럽게 바꿔놔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분들이 컨버스를 그렇게 신으시죠. 길다란 슈레이스를 뒤쪽으로 한 바퀴 감아서 묶어서 뒤에서 고정을 시켜놓는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그리고 내추럴 컬러랑 블랙이 각각 리버스 되면서 들어간 디자인 때문에 한층 좀 깔끔한 느낌으로 즐겨보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에센셜이랑 피어간 느낌이 듬뿍 담겨 있어서 2020년에 나왔을 때도 뜨거운 환호를 받았었죠. 이제는 베이직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한 컨버스가 있는 반면에 조금 비운의 컨버스도 있습니다. 스키드 그린 모델이랑은 콜라보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왜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웨이드랑 그린 컬러를 조합을 해가지고 밀리터리 느낌이 나게 하이랑 로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녀석은 디자인이 그래도 꽤나 깔끔하게 뽑혀가지고 지난번 거보다는 무난하게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도 피어간 느낌? 그 느낌은 그렇게 물씬 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애들이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 녀석이 나옵니다. 2018년에 제리 로렌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모습이 먼저 공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NBA에서 11월에 터커가 이걸 신고 나옵니다. 무려 이걸 신고 경기를 뜁니다. 물론 이 모델은 아니고요, 초기 모델. 착화감 불편한 걸로 소문난 거는 아주 둘째 가기로 서러운 그런 앤데 이걸 신고 뛰셨다는 그분 정말 대단합니다. 경기 영상 한번 보고 싶네요. 피어오브갓 에어가 나왔을 때 사실 피어갓은 이미 큰 브랜드였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입지를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탄탄히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에어를 달고 나온 거예요. 피어갓 부츠 보신 적 있으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상당히 흡사하고 거의 거기에다가 에어만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겠어요? 엄청 뜨거웠겠죠? 실제로 명품 가격이거든요.
피오갑 부츠는 기본적인 가격이 70만 원, 80만 원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도 출시가가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30만 원대로 좀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또 아주 힙한 룩북을 들고 나왔어요. 아직도 그 룩북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룩북을 잊지 못합니다. 그 룩북을 처음 보고 정말 충격하고 보였어요. 아니, 왜 바지를 여기까지 내려 입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팬티 같은 거 입고 있는 거야, 안에. 그래서 뭐야, 저게 대체 뭐야? 막 이랬는데 안에 입은 것도 이제 그냥 셔츠였고요. 바지를 이만큼 내려서 매칭을 한 것은 맞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뻐. 그렇게 바지를 여기까지 내려 입었는데 엄청 예뻐요. 그리고 룩북의 분위기가 정말 압도적이어가지고 본 사람들이 아마 다 뭐 침을 질질 흘렸겠죠. 그래서 에어피오가 대표적인 색상은 뭐 블랙, 라이트본 컬러,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오트밀 컬러,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발매가 되어져 있고, 오렌지 색상이랑 메로나 컬러, 얘네 두 개는 진짜 그냥 잘못 나온 유출이겠지 이랬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 메로나 색깔을 또 룩북에서 기가 막히게 매칭을 시켜버려요. 사람들을 정말 두 번 놀라게 만든 그런 컬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애가 이 스트링 퀘스천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 블랙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블랙 같은 경우는 이 스트링 끼는 부분까지 다 블랙 컬러고요. 트리플 블랙은 이 아래까지 또 다 블랙 컬러예요. 얘가 이 엘렌 하이버스가 신은 이 리본 퀘스천 미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엘렌 하이버스한테 약간 헌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라고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직접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제가 얘도 봤고 얘도 익히 봤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닮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어때요? 얘한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게 확 느껴지시나요? 저는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 녀석 그리고 엄청 레어한 아이라서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쁘죠? 얘는 시카고에서만 발매가 된 애고요. 시카고에서 발매할 때 제리 로렌조가 그쪽에 있는 이제 매장도 찾아가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귀한 녀석이라 한번 자랑할 겸 보여드릴 겸 해서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닮아 보이진 않아.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트리플 블랙 컬러가 가장 최근에 좀 베이직한 컬러로 나온 아이인데 그 녀석은 비가 신었어요. 싹쓸이 편에서 제가 춤추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했었는데 발목 아픈 거 착각한 구린 거 신고 춤추냐, 대단하다, 비는 비다 이런 평가를 듣게 만들었던 바로 그 녀석이죠. 이 녀석이랑 색깔 조합은 되게 비슷한데 변주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녀석은 너무 이쁘다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안타깝게도 FNF로 출시한다는 거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또 빵 올려주셔가지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스트링 오프 누아르도 FNF로 나온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 초저수량으로 나온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얘도 좀 충격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인데요. 사진 띄워주셨죠? 네. 바로 파더앤선 컬렉션입니다. 스트링 오프 누아르 FNF 발표를 하면서 화보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조그만 꼬마 아이가 있어요. 마누엘 3세라는 아이인데 바로 제리 로렌조의 아들이죠. 얼마나 럭키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마누엘 3세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제작한 게 파더앤선 컬렉션이고요. 세상에 딱 3종만 나왔다고 해요. 제리 로렌조가 하나 신고 아들이 하나 신고 나머지 하나는 경매를 해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이키와 콜라보를 한 모델은 요 에어피오갓의 좀 작은 버전이죠. 숄더라운드 버전, 일명 SA 버전이라고 하는 버전이 나옵니다. 에어피오갓보다 발목 부분이 훨씬 짧아지고요. 가동성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 자체 무게도 가벼워서 실착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망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에어스카이런2가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화이트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 다 그렇게 인기를 못 끌고 아울렛팅 되었죠. 얘는 지금까지도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디다스 간다고 하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가 정도는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망한 신발입니다. 사실 얘는 제 눈에는 되게 예쁘거든요. 컬러도 잘 빠졌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오히려 실착용으로는 이런 애들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무게도 훨씬 가벼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스트랩 부분이 발을 잘 잡아준다 그래서 호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발목이 너무 넓어서 발을 잡아주긴 뭘 잡으냐, 발목 너무 넓어서 너무 불편하다, 다 쓸리고 까진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발을 넣고 빼는 게 불편하다고 잘 안 신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에어피어가 이후에 또 다른 성공작입니다. 92년도에 출시한 에어레이드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이런 끈이랑 쉐입들은 피어갓의 장점들을 잘 흡수를 한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제가 망했다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두 개의 제품의 장점만 좀 쏙쏙 골라가지고 삽입을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도 끈이 신발 색상이랑 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신발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을 했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고급진 소재를 사용을 해서 하이엔드 신발 같다, 진짜 피오갓 신발 같다는 느낌이 확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이키 스우시 느낌도 깔끔하게 정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제품인데 잘 모르시는 디테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씩 말씀해드리면 이 앞코 부분 디자인은 조던 12탄에서 온 거예요. 12탄 같은 경우는 우길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많이 수입이 되지 않아서 조던 12의 디테일이 뭐 어떻다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리 형님 시대에는 조던 8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게 꽤나 비쌌단 말이에요. 고급 모델인 8을 못 사니까 대신 레이드 모델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레이드를 구입했던 추억과 조던 8을 향한 로망, 이런 게 또 많이 반영이 된 신발이 이 신발인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친 것 같은 컬러로 해서 이 X반도 쪽 컬러만 바꿔가지고 나온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제리 형님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컬러라는 말을 했어가지고 더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팬심으로서. 근데 FNF라니까 또 맴짓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반스부터 컨버스, 나이키까지 피오갓과 콜라보레이션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션 우더스푼이 많은 기대를 받고 아디다스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거의 1년? 2년 됐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다 할 걸 못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리도 기존의 나이키와 함께하던 스타일을 버리고 넘어갔을 때 얼마나 좋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확실한 거는 의류 하나는 정말 잘 뽑을 것 같아요. 피어갓, 에센셜, 그리고 아디다스는 워낙에 어페럴류가 괜찮아요. 의류 쪽에서는 기가 막힌 결과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리 로렌조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예쁜 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서둘러 가느라 그런지 FNF로 남은 게 많아서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아디다스 가서는 예쁜 거 빨리빨리 너무 뜸들이지 않고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